안녕하세요. 카카오 모빌리티 광고 마케팅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사회를 맡게 된 광고 플랫폼 팀 광고 영업 파트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상반기 카카오 모빌리티가 광고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만들어온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광고에 대한 이야기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광고 상품에 대해 소개해드릴 수 있는 첫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일부 순서로 온오프라인이 연결되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광고, 2부 순서로 마케터를 위한 모빌리티 광고 라인업을 소개하는 세션, 그리고 본 발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마지막 순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 오늘의 웨비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두 개의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모빌리티 광고 및 웨비나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질문을 남겨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되신 분들께는 카카오 프렌즈 굿즈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선정된 질문은 본 발표가 끝난 후 마지막 순서에 발표자분들이 직접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웨비나 사전 등록 시 질문을 남기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웨비나 시청 중에 궁금하신 점이 생기실 경우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화면 아래 설명란에 기입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순서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웨비나 만족도 조사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으시며 추첨을 통해서 50분께는 카카오티 앱에서 택시, 대리, 바이크 서비스 이용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한 카카오티 포인트 10,000원을 그리고 한 분께는 무려 아이패드 11 프로 5세대를 선물해 드릴 예정입니다. 모바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사전 등록 시 제출해 주신 이메일로도 만족도 조사 설문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이메일로 발송되는 링크는 사전 등록을 해주신 분들께만 보내드리니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등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시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그럼 본격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광고 마케팅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는 마케팅 플랫폼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사업부문 총괄 안규진 부사장님의 개회사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부문 총괄 부사장 안규진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첫 광고 마케팅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티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최적으로 매칭함으로써 이동 편의성 강화, 모빌리티 혁신은 물론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의 동반 상생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카카오티 앱을 중심으로 온라인 광고 사업을 시작하며 다양한 이동의 맥락 속에서 유수의 브랜드와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으로서 또 한 번 도약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광고 산업 전반에 있어 새로운 계기와 비전을 제시하고 카카오티 앱 이용자들에게도 더 유용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왔습니다.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한 발 더 나아가 오프라인 광고 영역으로 확장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 연결하는 심리스한 광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자 합니다. 경계 없는 새로운 광고 경험 제공을 위하여 카카오 모빌리티가 축적한 다양한 기술 및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할 것입니다. 성장을 저해했던 여러 병목을 앞장서서 해결하고 공급자와 이용자가 모두 가치를 얻는 생태계 구축형 플랫폼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다양한 파트너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도전과 행보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사업부문 총괄 안규진 부사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동의 맥락을 아우르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앞으로 걸어갈 광고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본 발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부 온오프라인이 연결되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광고라는 주제로 광고 플랫폼 팀 개경연 이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플랫폼 팀 개경현입니다. 앞서 안규진 부사장님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광고 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생생한 내용을 전달드리기 앞서서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새로운 도약, 카카오티 앱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만 제공되는 광고 경험을 오프라인으로 확장. 카카오 모빌리티가 5개 광고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동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여정이 끝나는 곳까지 매 순간 만나는 다양한 5개 광고 매체들, 그동안 축적한 온라인 광고 노하우를 기반으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5개 광고 매체들을 연결하여 프로그래매틱 DOOH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어디서나 마주치고 언제나 만나는 가장 효과적인 광고 네트워크.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네트워크 광고 매체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광고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온오프라인 광고 경험. 카카오 모빌리티가 만들어갑니다. 네,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는 작년 21년 1월에 광고 사업을 첫 시작한 이후에 지금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저희 온라인 광고 매출은 작년 1분기 대비 3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매출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카카오의 브랜드 이미지 속에서 다수의 공감대를 한 번에 이끌어낼 수 있는 브랜드 패키지 때문이었는데요. 이 브랜드 패키지는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모든 유저들에게 넓은 커버리지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사실 TV 광고나 온라인 광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브랜드 패키지를 기반으로 앞으로 5개 광고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추가로 글로벌 DOH 광고 시장은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광고 시장으로 디스플레이나 정보통신, 안면식 같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광고 이용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 호주 같은 선진국들은 OOH 시장의 51% 이상이 DOH 광고 시장으로 이미 전환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패키지로 쌓은 온라인 광고의 경험을 심리스하게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택시라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에 RSE라고 하는 신규 매체를 설치하고 있고요. 이 신규 매체를 기반으로 온라인의 경험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한 이후에는 다양한 빌보드나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5개 광고 매체로도 확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RSE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블루 RSE는 카카오 T 블루의 뒷좌석에서 볼 수 있는 터치 스크린이고요. 이 승객과의 한 60c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도가 굉장히 높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SE는 사실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시면 재팬택시의 RSE를 보실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광고 송출을 위한 태블릿 단말기를 설치를 했고요. 탑승객에게 탑승 시간 동안 계속 광고를 노출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공을 했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브랜딩 광고의 주요 매체로서 RSE가 자리를 잡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본에서 RSE로 광고를 본 사용자의 광고 관심도는 77%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주목도를 가지고 있는 매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저희 카카오티 블루 RSE의 경우에는 단순히 광고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유저에게 탑승 경로를 알려드리거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랙티브한 RSE를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블루 RSE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 공간을 연결하는 생활 네트워크형 광고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IPTV나 엘리베이터 같은 생활 접점 공간에 있는 매체와 그다음 T앱과 내비로 시작하는 이동의 시작, 택시와 서브웨이, 버스로 이어지는 이동의 과정,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불리는 소비 유통 채널에서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저희는 모두 다 연결해서 사용자의 생활 접점 공간을 모두 이동의 맥락으로 연결하고 이 과정에서 광고를 보여주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광고의 키워드는 사실 시너지 애드와 플랫폼, 고위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키워드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너지 애드인데요. 시너지 애드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주고 전체 광고 캠페인의 효과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광고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품의 크게 6가지의 특징은 온라인 광고, 블루 RS 광고를 모두 관통하는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출되는 높은 주목도를 가지고 있는 광고 상품이고요. 뿐만 아니라 다만 이런 경우에는 광고의 저항도가 높을 수 있는데 저희의 상품은 서비스의 이용 맥락이나 컨텐츠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네이티브형 광고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광고 저항도를 굉장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티블루를 이용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70%에서 80%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카카오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친숙한 이미지는 그 광고주의 브랜드를 손상시키지 않고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을 했고요. 월 1,000만 명에서 하루 120만 명 정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브랜딩 효과는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와 더불어 광고주들의 만족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유저들은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는 등 높은 소득 지수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층이기 때문에 광고의 타겟으로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저희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TV 광고나 5개 광고 대비 유연한 광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모빌리티 광고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를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 광고는 서비스의 이용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적절하게 광고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브랜드 패키지라는 택시를 호출하는 과정 속에서 적절히 노출되는 이 광고를 택시를 탑승한 이후에도 그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그 서비스의 맥락의 연결이 정말 광고 캠페인의 시너지의 성과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해봤고요. 약 2주간 블루 RS 광고를 함께 집행한 광고 캠페인의 전면 팝업 CTR과 블루 RS를 집행하지 않은 캠페인의 CTR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 내부 마케팅팀에서 진행하는 내부 캠페인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후자는 외부의 광고주들의 광고 캠페인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두 그룹 모두 RS를 같이 집행한 광고주 그룹의 CTR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온오프라인을 통합해서 서비스의 맥락 속에서 광고를 연결하는 게 결국은 광고주의 전체 캠페인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증명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광고를 가지고 온오프라인 통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 광고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지표를 뽑아보면 저희는 도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광고는 이제 노출수, CPM, CPV 관련된 기준으로 광고의 성과를 많이 측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특성상 탐색을 하거나 서칭을 하는 그런 앱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앱을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앱을 사용하고 그다음 이탈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노출수와 도달수의 갭이 다른 광고 매체보다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15원, 20원, 24원, 48원, 62원은 사실 한 명의 사용자에게 광고를 보여주기 위한 매체별 평균 도달 비용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저희 이제 온라인의 주력 상품인 브랜드 패키지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TF 사용자에게 광고를 보여주기 위한 비용은 15원이고요. 저희가 9월에 출시 예정인 블루 RS 홈 일반 같은 경우는 18원에서 20원 정도, 그다음 유튜브 논타겟팅 광고의 도달 비용은 24원 정도로 평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TV 광고를 겨냥해서 만든 블루 RST 홈퍼스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높은 주목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상파 TV인 62원에 대비 48원으로 보다 저렴한 광고의 도달 비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광고의 특징이나 지표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저희의 플랫폼은 사실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의 플랫폼과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온오프라인 통합을 지향하고 있고 해당 플랫폼은 DOH 영역의 현실에 굉장히 적합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플랫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 T앱의 온라인 광고와 DOH 광고를 모두 집행할 수 있는 통합 광고 플랫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저의 사용자의 이용 데이터, 이동 데이터, 그다음 장소 데이터, 그다음 사용자의 행태 정보 등을 기반으로 광고주의 광고를 적절한 매체나 혹은 적절한 사용자에게 타겟팅해서 노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고요. 이러한 광고 플랫폼은
저희가 22년 3분기에 KM 비즈센터라는 이름으로 베타 서비스를 오픈하게 됩니다. 저희가 3분기에 KM 비즈센터가 오픈하게 되면 그 이후에 택시 네트워크 광고, 그다음 미디어 바잉, 타겟팅에 대한 기능들이 도입을 할 예정인데요. 크게 이제 택시 네트워크 광고 도입과 외부 광고 DSP 연동, 그다음에 5개 광고 매체, 미디어 바잉, 그다음 모빌리티 타겟팅 이 네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질문을 봤을 때 대부분의 이제 광고주분들이나 광고 대행사분들이 모빌리티가 플랫폼에서 타겟팅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언제 할 수 있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일정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네 가지 이후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이나 저희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순서대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KM 비즈센터 베타로 오픈하는 부분에 대한 스펙이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3분기에 오픈을 하게 되면 사실 대행사분들이나 광고주분들 대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안내 자료를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개괄적인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5개 광고 플랫폼, 통합 광고 플랫폼이긴 하지만 5개 광고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광고 관리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이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이나 광고 대행사분들이 기존의 온라인 광고의 구조나 관리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만드는 광고 플랫폼은 기존의 온라인 광고 캠페인 구조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친숙한 형태로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재를 심사하고 사전에 등록하고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는 등에 대한 관리도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온라인 광고 소재를 그대로 5개 광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잡았기 때문에 5개 광고를 위한 별도의 소재를 만든다거나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수고로움은 저희가 덜어드릴 수 있는 형태로 광고 플랫폼의 구조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리포팅인데요. 온라인 광고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 광고 리포팅이 사실 5개 광고에서는 추정이나 좀 정확하지 않은 혹은 리포팅조차 받을 수 없는 형태의 광고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저희는 블루 RS를 진행하면서 온라인 광고와 최대한 흡사한 형태의 집계 기준과 리포트를 발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출과 도달과 재생률, 그다음 몇 명의 사용자가 봤는지, 얼마나 노출됐는지 등등에 대한 모든 부분은 실시간 형태로 집계가 되고 리포트 형태로 광고주분들한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콘텐츠 관리 기능은 이제 광고 유닛과 콘텐츠 유닛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광고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광고를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이지만 저희 RS나 5개 광고 매체에는 콘텐츠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고 플랫폼은 광고를 관리하는 유닛뿐만이 아니라 콘텐츠를 관리하는 유닛을 위한 전용 기능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CP사분들이 저희가 보유한 매체에 그 보유하신 콘텐츠를 노출하신 데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콘텐츠에서도 광고와 동일한 리포팅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금 방식인데요. 이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매 방식도 있고 소규모의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구매 방식 이 두 가지를 일단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차량 대수 구매 블루 RS에 한정해서 차량 대수 구매 방식과 노출수 구매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대수 구매 방식은 기존의 5개 광고가 교통 광고를 집행하는 버스 광고 같은 경우 전 노선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대수를 구매한다거나 기존의 택시 광고처럼 1,000대, 2,000대 단위로 구매하는 동일한 광고 과금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주가 원하는 차량 수를 구매하여 지정한 기간 동안 노출을 하는 방식이고 저희는 구매한 차량 수의 광고 노출과 광고 대수를 보장해 드립니다. 노출수 구매는 사실 기존의 5개 광고에서는 보여지지 않은 과금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동영상 광고와 동일하게 광고주가 예산과 노출수 기간들을 정하면 원하는 기간 동안 원하는 노출수만큼만 노출을 하고 광고를 중단할 수 있는 형태의 광고상 과금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RSE 패키지나 홈버스터 광고의 초기 집행이 좀 부담스러우시는 소규모 예산을 가진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노출수 구매 방식의 홈 일반 상품을 구매하셔서 광고를 진행하시면 소규모 예산으로도 택시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노출수 보장이나 차량 대수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사실 온라인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라 특별할 게 없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진행하는 택시 광고 같은 경우에는 5개 광고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외부 변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택시 법인이나 개인 택시 분들에 부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 광고주가 원하는 만큼의 노출량을 보장해드리고 또 이게 원하는 기간 동안 특정 요일에 몰리지 않고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광고 로직이 필요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택시 광고를 진행하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은 대표적으로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택시 운행률인데요. 저희가 책 1000대에 설치를 하고 1000대에 노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광고가 다 1000대에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차량도 있고 기사님이 오지 않아서 운행하지 않는 차량도 있고 손님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실제 광고주가 구매한 1000대에 실질적으로 광고가 노출하기 위한 보장 로직들을 마련해야 했고요. 그다음 택시 부재 같은 경우는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는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져 있는 휴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제 개인 택시들이 쉬는 날을 다 고려해서 이 부분을 다 보장한 광고 노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씨라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와 사용자의 패턴, 혹시 기기가 파손됐거나 사용자가 갑자기 도중에 기기를 끄거나 기사님이 코드를 뽑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을 다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원하는 노출과 대수를 보장하는 로직을 설계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택시 네트워크형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노출 기반의 광고 구매 방식을 기반으로 저희는 네트워크형 광고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네트워크형 광고라는 건 사실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이미 뭐 애드익스체인지도 있고 외부에 DSP를 붙여서 본인들이 소유한 매체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형태도 있고 또 광고 플랫폼끼리 경쟁하면서 경쟁 입찰을 해서 이제 광고 입찰가를 높이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사실 5개 광고는 아직 그렇게 발전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온라인 광고의 네트워크 광고처럼 하나의 광고 소재를 등록하면 여러 개의 택시 매체에 동시에 광고 노출이 가능한 형태의 DOH 네트워크 광고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는 블루 RS뿐만이 아니라 타바나 다른 광고 택시 업체들과도 논의를 해서 실제 저희에게 광고를 구매하면 모든 광고 택시 매체에 광고가 송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택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DOH 광고 매체로도 네트워크 광고를 확장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5개 광고 매체 미디어 바잉이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다양한 DOH 광고 매체를 KM 비즈센터에서 구매 집행 관리하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노출수 보장 광고를 기반으로 5개 광고에서 네트워크 광고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모든 매체가 다 네트워크 광고만으로 판매될 수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이미 5개 광고에서 판매하고 있는 방식은 여러 광고주분들이 이미 다 익숙해 있으시고 그 부분을 구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판매 방식을 무시하지 않고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나 디지털 사이니지, 인도어 매체, 빌보드 등 다양한 5개 광고 매체의 광고 구매부터 집행 프로세스를 플랫폼화 시킬 예정이고요. 그래서 구매를 효율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 5개 광고에 적합한 리포팅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5개 광고에서 도대체 어떻게 리포팅을 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아마 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력을 토대로 5개 광고에 최적화된 성과 측정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고요. 사실 미디어 바잉이 좀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있는 부분은 이런 성과 측정 모델이 개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가 기존의 5개 광고와 다른 밸류를 제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2023년에로 일정을 잡았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모델은 카카오 아이커넥트가 가지고 있는 음성 인식이나 AI 봇,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들을 가지고 5개 광고의 편의성을 증대하거나 광고의 효율을 지원하는 기능들을 만들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카카오 IA, 클라우드 AI를 통해서 비전을 통한 안면 검출이나 인식, 그래서 연령대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고 광고 주시를 추적해서 주시율을 체크하거나 태그 추출, 그다음 성인이나 성별 등에 대한 판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과연 5개 광고에 정말 적합한 성과는 어떤 거며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많이 주셨던 모빌리티가 그러면 결국 타겟팅을 한다면 어떻게 타겟팅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시장에서의 니즈가 굉장히 높은 거를 저희가 웨비나를 준비하면서도 알았기 때문에 타겟팅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더 당기는 부분은 저희가 웨비나 이후에 실제 시장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온라인 광고와 블루 RS를 중심으로 저희가 어떤 형태의 타겟팅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광고에서 진행하는 광고 10별자를 활용한 타겟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RSA가 가지고 있는 광고 10별자는 사실 깡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깡통 10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RSA가 가지고 있는 10별자를 가지고 타겟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TF 같은 경우는 실제 유저가 사용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아이디나 광고 10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0별자를 가지고 이 카카오 TF에서 호출한 유저가
택시에 탑승하여 블루 RSA 광고를 봤을 때는 이 T앱의 식별자를 가지고 저희는 광고 타겟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이벤트에 반응이 있는 애드 아이디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그 애드 아이디를 기반으로 T앱과 블루 RSA 광고를 타겟팅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도대체 뭐가 있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타겟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유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에 대한 데이터, 특히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런 성별이나 연령에 대한 정보를 그룹핑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이 데이터와 그다음 모빌리티 데이터로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희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 도착지 정보, 그다음 지역 정보, 이동 경로,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생활 반경,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지, 그다음 이 사람은 어떤 교통수단을 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저희는 흔히 카카오 TM만 생각하시는데 카카오 TM뿐만이 아니라 내비나 카카오 T앱, 카카오 내비,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 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 교통수단의 사용 패턴을 더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유저 데이터와 모빌리티 데이터를 결합해서 타겟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런 타겟팅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용자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연령층의 어떤 성별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생활 반경을 가지고 어디를 자주 방문하지, 그리고 이걸 자주 방문하는 유저, 예를 들어 올리브영을 자주 방문하는 유저는 화장품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추측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런 목적지를 가지고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관심사를 추측하는 로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만 할 수 있는 건 아마 대표적으로 공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 타겟팅이 저희는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5개 광고의 타겟팅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해당 장소, 매체를 가지고 있는 장소가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인지, 더 나아가서는 코엑스에는 굉장히 많은 5개 빌보드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리는 위치는 어디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엑스에 있는 전광판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도를 가지고 있는 전광판인지 등을 저희는 알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공간의 특성을 살린 타겟팅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유저의 특성을 분석한 타겟팅인데요. 그러니까 광고주가 만약에 카카오 모빌리티 광고를 집행하면서 백화점을 한 달에 몇 번 이상 가는 30,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싶다라는 숙제를 저한테 주신다면 저희는 카카오 TF뿐만이 아니라 블루 RS를 통해서 실제 백화점을 목적지로 선택해서 백화점에 자주 가는 30대 여성을 추출한 다음에 이 여성이 택시를 탑승하거나 카카오 TF를 이용했을 때 그 광고주의 광고를 노출하는 형태로 광고 타겟팅이 가능하고요. 공간의 특성을 살린 매체 축적은 20, 30대 여성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서울 지역의 광고 매체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매체에 대해서 서울 지역에 있는 매체 중에 20, 3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매체 위주로 광고주의 광고를 노출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제 핀을 위한 현재 유저가 내리는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광고를 타겟팅하거나 POI 정보를 활용한 주변 상가나 지역 광고도 저희는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고에 대한 성과 측정뿐만이 아니라 사실 광고주의 광고가 유저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블루 RSA가 서비스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택시 탑승객에게 블루 RSA가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광고주의 광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블루 RSA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번역이나 이런 기능들을 추가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를 탑승했을 때 기사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가장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 않고 광고 유저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저희 RSA 서비스가 사실 내가 어디에까지 지금 이동하고 있고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는 지도 화면인데요. 이 우측을 개편해서 세로형 동영상 영역을 만들고 여기서는 요새 핫한 세로형 쇼폼 영상을 보여주고 이 사이사이에 광고를 노출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기능을 계속 개편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RSA의 가장 풀어야 될 숙제는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인데요. 저희는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광고주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이제 사용자가 RSA를 통해서 광고에 참여한다는 걸 학습시킬 예정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영화 시사회에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인데요. RSA를 통해서 시사회에 참여하게 컨텐츠를 즐기고 그 해당 컨텐츠의 시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해당 시사회까지 블랙택시로 모셔드리는 형태의 이벤트 등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이벤트들은 인스타나 페이스북과 같이
다른 외부 매체의 마케팅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RSE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광고 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컨텐츠에 대한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전체 인벤토리의 70% 이상을 저희는 일반 컨텐츠에 할애를 하고 있고요. 이 광고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일반 컨텐츠에 대한 노출량을 높이고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컨텐츠 큐레이션 기능까지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히 저희가 기계적인 장치로 광고에 노출을 하거나 인위적인 장치로 광고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런 과정에서 광고를 소비하고 또 광고의 주목도의 질적 향상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시는 저희가 시네21이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제휴해서 실제 뭐 연예인의 인터뷰나 예능의 3, 4분짜리 짤막한 영상 등을 보여줌으로써 이 컨텐츠를 즐기는 과정에서 광고가 나가는 부분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골라북이라는 영역을 만들어서 실제 다양한 저희가 제휴한 20여 개의 컨텐츠 제휴사의 다양한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노출하고 유저가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플랫폼과 광고주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플랫폼이라는 거는 광고를 노출할 매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런 매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플랫폼 관점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개 광고에서는 컨텐츠를 노출하기 위해서 CMS라는 프로덕트가 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컨텐츠의 안정적인 노출과 운영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드웨어 관리까지 가능한 카카오 모빌리티 CMS를 만들었고요. 이런 CMS를 기반으로 매체 운영사분들이 매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컨텐츠를 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고 플랫폼과의 연동으로 매체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 광고에서는 매체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는 다 플랫폼을 만드셨지만 지금은 뭐 구글 애드센스나 이런 걸 붙이셔서 블로그나 이런 매체의 이제 수익화를 꾀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동일하게 5개 광고를 가지고 계시는 운영사분들이 별도의 영업 조직을 만들거나 대행사당 말씀을 나누시지 않고 저희 KM 비즈센터의 연계를 통해서 저희 KM 비즈센터가 가지고 있는 광고주를 KM CMS가 확보한 매체에 노출함으로써 수익화를 극대화할 수 있고 프로그래매틱 방식의 광고 방식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카카오가 CMS까지 하고 플랫폼까지 다 만들면 사실 이제 외부 광고 플랫폼과 CMS랑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질문들과 우려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 구축형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고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매체 운영사, 뭐 DSP 광고주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광고 플랫폼, 외부의 CMS와도 연동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었고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인 고위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함께 성장하는 카카오 모빌리티 광고 생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성장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광고 생태계는 이제 TF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사이니지까지의 모빌리티 광고 생태계로 이용자와 광고주를 연결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생태계는 사실 저희 혼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매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외부 파트너사들이랑 협업을 해서 유저와 광고주를 연결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광고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카카오 모빌리티 광고 생태계는 사실 유저에게는 혜택을 주고 파트너에게는 같이 성장하고 광고주에게는 광고의 임팩트 효과를 높이는 형태로 이제 저희는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일단 유저한테 주는 혜택을 특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카카오 T앱에 유저 혜택 특화 서비스를 연내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 유저 특화 서비스는 저희가 작년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했던 그 오포유 광고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긍정적으로 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포유 광고는 사실 택시가 10,000원 정도의 일회성 비용이 있기 때문에 오포유 광고 400원씩 줘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사용자가 참여를 할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 사용자들의 참여도는 생각보다 되게 높았고요. 실질적으로 쿠팡이나 배민님 같이 일상생활에 유익한 참여형 광고를 제공할 경우에는 압도적인 참여 광고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포유 광고를 전면에 내세우고 광고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나 쿠폰 그리고 로열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서비스의 진입을 높이고요. 유저의 관심도를 높이는 형태로 탭을 만들고자 합니다. 카카오 T 고객 혜택형 광고 상품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해당 탭에는 단순히 오포유 광고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 T 포인트나 아니면 광고주의 쿠폰이나 혜택을 저희 유저에게 제공해 주신다면 광고 캠페인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형태의 광고 상품을 런칭할 예정이고요. 이 상품은 저희 그동안 모빌리티에서는 없었던 동영상 소재를 활용 가능한 16:9 비율의 광고 배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아마 장기적으로는 유저에 대한 타겟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T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년 전에 이제 저희가 런칭한 서비스로 이고요. 카카오 T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디지털 제휴하고 카카오 T앱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이미 B2B로 쿠폰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고 많은 판매자분들이 이 해당 부분을 구매하셔서 자사의 이벤트에 활용하고 계십니다. 한번 구매하신 구매자분들은 78%의 재구매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 쿠폰을 받은 이용자는 91%의 높은 리텐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파트너사들과 함께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협업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동의 맥락을 함께하는 광고 매체 파트너로 KT 이즈와 LG U+왕은 엘리베이터 IPTV 같이 생활 접점에 밀접한 광고 매체를 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 코엑스와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소비 유통 채널에 가까운 디지털 사이니지를 확보하여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 발전소랑 타바는 서브웨이, 택시, 버스와 함께 이동의 과정을 함께하는 광고 매체로서 저희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타바 같은 경우는 저희의 경쟁사로도 볼 수 있지만 저희는 경쟁을 넘어서 같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파트너인데요. AI 기술 기반으로 광고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기술 제휴 파트너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광고의 꽃은 커머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온라인의 커머스와 5개 광고의 커머스 광고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 광고의 커머스를 같이 고민할 파트너로 그립과 카카오 커머스와 함께 5개 광고에 적합한 커머스 광고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고요. 글로벌 네트워크 광고 회사인 크리테오, 국내에서 커머스 광고 플랫폼을 가장 많이 만든 커넥트온 같은 회사들과 광고 매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플랫폼 고민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고의 주목도를 높여주기 위한 컨텐츠 제휴 파트너인데요. 드라마, 예능, 쇼폼, 영화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틱톡 등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영화나 식음료 같은 특화되어 있는 업종의 컨텐츠 제공사인 시네20이 우리의 식탁과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회사는 컨텐츠 협업을 넘어서 특정 광고 업종에게 제한할 수 있는 네이티브형 광고 사업의 파트너로서도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MBC 플러스를 필두로 14F, 만개 레시피, 스튜디오 TNT, 브레드 발전소, 깃불, 반부 네트워크와 같은 중소규모의 MCN들과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저희 매체에 노출할 수 있도록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하드웨어에 대한 협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단순히 광고 노출의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블루 RSE 같은 경우는 폭발이나 파손 같은 이용자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의 굴지의 기업과 모빌리티 전용 RSE 하드웨어 공급을 위한 이제 POC 등을 계속 진행하고 협업을 논의하고 있고요. 이제 B2B로 많은 회사에게 하드웨어를 공급했던 블루버드, 그리고 재팬택시에게 택시 전용 하드웨어를 공급했던 TO21과 함께 협업을 하여 하드웨어 공급 및 설치 운영을 위한 파트너 협업을 맺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함께 성장하는 광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그래서 많은 협력사들과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앞으로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저희는 하반기에 저희와 함께 택시 광고를 진행할 지역별 파트너를 모집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광고 사업자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텐츠 파트너와 광고 사업 파트너는 항시 저희는 제휴 채널이 열려있기 때문에요. 저희의 주저 말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마무리 서머리를 드리면 사실 저희는 한 문장으로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DOH 광고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걸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관점에서 광고 및 컨텐츠 사업 제휴나 CMS 사업 관련해 문의가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안내드리는 메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빠르게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개경현 이사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광고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도록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부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마지막 순서에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광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튜브 화면 하단에 설명란에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통해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를 선정해 카카오 프렌즈 굿즈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만약 설명란에 적힌 링크가 잘 보이시지 않는 분들은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웨비나가 시작된 지 한 40분 정도 경과되었는데요.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모두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너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을 기반으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마케터를 위한 모빌리티 광고 라인업을 주제로 광고 영업 파트 문양희 파트장님께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온오프라인 광고 상품의 매력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효과적인 브랜딩, 광고 캠페인을 원하는 마케터 분들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광고 영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 문양희입니다. 먼저 참석해 주실 광고주와 대행사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발표가 이제 이후에 진행하시는 광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속해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는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는 글로벌 성장률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의 지표를 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이전부터 데이터를 보더라도 택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었고요. 팬데믹 초기에는 몇 달간 약간 주춤했다가 최근에 엔데믹이 되면서 택시 수요가 다시 폭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지표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대표성을 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앱 호출 서비스에서 저희가 조금은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 T앱에서는 택시 호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국내 광고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올해 국내 광고 시장은 약 15조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디지털과 그리고 5개 광고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저희는 이 성장세가 큰 디지털과 5개 광고 시장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의 특성을 살려 온 오프라인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광고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광고의 시작이 되었던 온라인 광고 상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두 개를 들 수 있는데요. 카카오 T앱과 카카오 내비 두 가지 서비스입니다. 먼저 카카오 T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이 있는 동안에도 카카오 T앱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2년 전 대비해서도 약 600만 명 정도의 신규 가입자가 있었고요. 유의미한 데이터는 국내 경제활동 인구의 10명 중에서 6명 정도는 신용카드를 저희 서비스에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주로 2040의 젊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모바일 서비스 이용에 굉장히 능숙하면서도 소비력이 있는 유저들이 결집되어 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 T앱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하면 브랜드 패키지를 들 수 있는데요. 택시를 탑승하기 위해서 앱을 실행하는 그 순간부터 택시를 잡아서 이동하는 그 시점까지 유저들의 사용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녹아들 수 있도록 기획이 되어 있고요. 일주일 단위로 독점 판매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광고 노출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 9월 초까지 딱 한 주를 제외하고는 풀부킹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인 트래픽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액추얼 CPM도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험해 보시지 못했던 광고주께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상품은 하루 동안 집중력 있게 노출할 수 있는 전면 팝업입니다. 아무래도 유저의 사용성을 해칠 수 있는 팝업 형태이다 보니까 업종 제한을 하고 있고요.
대신 프리미엄 퀄리티를 유지를 하면서 유저들에게도 정보성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에는 저희가 UI 개편을 앞두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카드를 5가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체 유저들을 대상으로 노출하는 광고 상품 이외에도 조금은 타겟들이 모여있는 개별 버티컬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자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 유저를 대상으로 마케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이카 탭과 그리고 대리지면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대 젊은 층을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바이크 지면, 그리고 최근에는 여행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고 있잖아요. 여행 탭에서 저희가 이동에 관련된 다른 서비스들도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항공권과 기차 등도 예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트래픽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와 항공사 광고주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카카오 TF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광고주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최근에는 재집행을 하시는 광고주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내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 내비는 카카오 계정 로그인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이고요. 20대부터 50대까지 고른 사용자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국내 승용 승합차 차량 등록수 중에 30%에 달하는 자동차 정보가 직접 유저들이 등록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등록된 차량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차량 케어 서비스를 연동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내비 서비스는 아직까지 광고 상품의 스플릿이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곧 3분기 내로 이제 신규 상품을 출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 T 브랜드 패키지와 동일하게 카카오 내비에서도 브랜드 패키지와 전면 팝업을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최근에 오픈한 블루 R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택시 시장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저희 카카오 T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계시고 평균적으로 탑승 시간은 15분, 그리고 평균적인 이동 거리는 약 10km, 그리고 결제 요금은 1만 원 내외를 결제를 하고 계시고요. 한 대의 택시가 하루 평균 20건에서 30건의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을 누비는 택시, 이렇게 활동성이 높고 매체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택시 광고는 어떨까요? 대부분 부착형 광고로, 그리고 지역 단위로 파편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착형이다 보니 소재의 운영 관리가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이제 초점을 두었습니다. 바로 블루 택시인데요. 블루 택시는 쾌적한 주행 경험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전국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중에서 60%는 서울 경기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나머지 40%는 전국 5대 도시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 승객에게는 조금 더 높은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승객의 눈높이에서 컨텐츠와 함께 광고가 노출됨으로써 좀 더 주목도 높게 광고를 보여주실 수가 있고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운영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소재를 운영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경기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7,00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약 4만 대 가량의 설치를 목표로 지금도 열심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광고 상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영상으로 이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그냥 타고 갈 거야? 카카오티에서라면 이동하는 시간도 특별한 경험. 카카오티 블루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능, 애니메이션 등 최신 인기 콘텐츠부터 뉴스와 트렌디한 정보까지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블루 RSE.
카카오티 앱에서 확인하던 위치 정보는 블루 RSE에서 더 크게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의 새로운 즐거움 블루 RSE.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어서 그 서비스 플로우에 따라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블루 RSE 패키지 상품인데요. 승객이 탑승하는 시점부터 택시를 내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의 광고주가 집중도 있게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승객이 택시를 탑승을 했을 때 웰컴 메시지와 함께 이미지가 약 11초 동안 노출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30초 영상이 전체 화면으로 송출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QR코드를 통해서 광고 참여도 가능하고요. 웰컴 광고가 다 노출이 된 이후에는 메인인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각종 컨텐츠와 함께 광고가 한 번 더 노출이 되게 되고요. 오른쪽 지도에서는 주행 정보와 함께 브랜드가 핀 이동이 되면서 계속 그 주목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조금 확대를 했을 때는 오른쪽에 그 지도 배너 광고도 같이 노출이 되고요. 그 도착지가 다가오게 되면 하차하기 전에 하차 광고가 다시 한 번 더 눈길을 끄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블루 RSE 패키지는 약 1000대 노출을 하는 것을 개런티로 해서 한 구자 단위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택시 광고와 비교했을 때 좀 더 특장점이 없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블루 RSE는 탑승했을 때 음성 안내 메시지가 나가요. 그래서 탑승과 하차를 할 때 RSE에 대해서 한 번 더 주목을 끌도록 기획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택시 이동 중에는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나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행 정보에 브랜드를 노출을 해서 계속 광고의 이목을 끌도록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저희가 준비 중의 기능인데요. 현재는 QR코드로 광고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후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을 할 수 있는 기능도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 패키지를 진행하지 않겠다 또는 우리는 영상 광고를 좀 더 많이 노출하는 것이 KPI다. 그리고 조금은 더 저렴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광고주들께서는 블루 RSE 홈에서 영상 광고를 집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탑승한 이후에 그리고 탑승하고 6분 이내에 노출되는 영역을 홈 퍼스트 영역으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6분 이전의 컨텐츠와 함께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 먼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탑승 후 6분 이후에 노출되는 홈 일반 영역은 추후 플랫폼과 함께 노출이 될 예정이고요. 이 영상 광고는 기본적으로 30초 그리고 음성이 있는 영상을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단 심야 시간, 그러니까 9시 이후에는 이제 유저들이 조금 피곤할 수 있으므로 사운드가 꺼지는 점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블루 RSE를 이제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연 준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모빌리티 김민아입니다. 블루 RSE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객이 탑승을 하면 웰컴 메시지 광고와 음성이 함께 시작되면서 블루 RSE가 실행됩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카카오티 블루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동 중에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네, 이어서 배너 소재와 동일한 광고주의 영상 소재가 전체 화면으로 노출이 되는데요. 전체 화면에 30초간 주목도를 끄는 지면이기 때문에 광고주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지면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해당 지면에 영상 소재가 없으신 경우에는 영상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의 배너를 만들어주시면 해당 영역에 게재가 가능합니다.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세요. 네, 그리고 탑승 화면이 끝나면 홈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홈 영역은 크게 좌측에 보시는 영상 영역과 우측에 보시는 지도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 영상 영역은 콘텐츠와 광고가 번갈아 가면서 노출이 되는데요. 다양한 종류와 장르의 콘텐츠가 다뤄지기 때문에
콘텐츠 사이사이에서 노출되는 광고도 콘텐츠스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콘텐츠 다음에는 광고가 이어서 재생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영상처럼 만약에 패키지 광고를 구매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탑승 광고 영역과 더불어서 홈 영역에서도 추가적으로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홈 영역 외에도 골라보기라든지 내 위치 탭이 제공이 되는데요. 골라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홈 영역에서 자동으로 재생됐던 콘텐츠 외에 탑승객이 선택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위치 탭을 터치를 하면 카카오 티앱이나 혹은 홈 영역 지도보다 훨씬 큰 화면에서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위치를 확인할 때 핀 아이콘이 제공이 되는데요. 핀 아이콘은 카카오 티앱에서도 이미 광고주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상품이기 때문에 블루 RSE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위치 탭 우측에는 광고주의 배너도 노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골라보기와 내 위치 탭에서 액션을 하다가 다시 홈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전에 홈에서 플레이되었던 소재에 바로 연이어서 콘텐츠 혹은 광고가 자동으로 재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객이 목적지에 다다르면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요금은 카카오티 앱에 등록하신 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두고 내리시는 소지품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카카오티 블루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으신 것과 같이 하차 음성과 하차 배너가 같이 나오면서 운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블루 RSE 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매니저님께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프리오픈 캠페인으로 같이 참여를 해주셨던 여러 광고주의 피드백 중에서 조금 선별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 게임사 광고주께서는 브랜딩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매체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아는 앱 서비스 광고주께서도 유사하게 이제 브랜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셨습니다. 특히 주변 지인께서 이제 택시에서 광고를 봤다고 반갑게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OTT 회사에서는 이제 저희 플랫폼 상품이 굉장히 매체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저희와 중장기적인 매체 집행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저희 RSE를 오픈을 했을 때 오픈 프로모션으로 진행했었던 거를 좀 연장해 줄 수 없냐라는 요청과 문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를 계기로 해서 추가 프로모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9월 초까지 집행하시는 광고권에 한해서 현재 공시가 기준에서 반값으로 집행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추가로 열었으니까요. 관심은 많았는데 아직 집행을 못 해보셨던 광고주들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5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 많은 파트너사들에 대해서 앞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파트너사와 함께 만드는 결합 상품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상품은 지하철에서 노출되는 디포 스테이션입니다. 이거는 이동수단의 확장의 개념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유저,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는 유저 모두에게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패키지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동의 흐름에서 택시를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노출할 수 있는 상품도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5개 상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엘리베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구성하는 패키지를 준비 중에 있어서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바는 저희와 또 다른 택시 광고를 서비스를 하는 브랜드인데요. 서울에서 약 3,000대의 택시가 이제 타바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7,000대와 그리고 타바의 3,000대를 합쳐서 약 10,000대의 택시에서 함께 노출할 수 있는, 그래서 택시 광고를 조금 중점적으로 영상을 노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출해서 귀가했을 때 집에서도 IPTV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LG U+와도 저희가 결합 상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매체적인 확장뿐만이 아니라
컨텐츠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휴를 하고 있는데요. 전 국민이 다 아는 가장 유명한 영화 관련 매거진이죠. 시니 21과 그리고 높은 퀄리티의 요리 레시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식탁과 저희가 제휴를 맺었고요. 컨텐츠에 강한 두 회사와 함께 컨텐츠, 브랜디드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그렇게 제작된 브랜디드 컨텐츠를 RSU와 그리고 제휴사를 통해서 좀 더 노출을 확장함으로써 풍부한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를 유저들에게 전달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결합 상품을 제외하고서라도 이제 각 주요 타겟에게 공략할 수 있는 5개 상품도 있는데요. 그 하나는 올리브영입니다. 20대에서 30대 여성의 굉장히 충성도 높은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올리브영 매장에서 전국 매장에서 노출을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기아 오토큐 정비소 광고와 그리고 코엑스 주차장 광고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광고 상품 전체 라인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지명 관계상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시고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홈페이지 광고 안내 센터에서 상품 소개서를 확인해 주시거나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 이메일로 문의 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진행해 주신 문양희 파트장님 감사드립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광고 라인업과 특히 신규 상품 위주로 소개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케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본 발표는 모두 종료되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을 선정하였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모두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정된 질문 중에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은 행사 종료 후에 이메일로 답변을 저희가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재용 님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질문 내용은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광고를 어떻게 진행할지, 오프라인 광고의 경우 효과 측정은 어떻게 할지 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개경연 이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합이나 측정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발표에서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확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5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뭐 야립도 있고 빌보드, 그다음 디지털 사이니지, 인도어 매체, 교통 매체 굉장히 많은 매체가 있는데 저희가 온오프라인을 통합한다고 해서 모든 광고 매체와 통합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결국은 사용자가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맥락이 발현되는가 아니면 5개 광고 매체라면 이 매체의 특성을 특정할 수 있는 무언가의 특징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올리브영이나 또 다른 인도어 사이즈에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 매장에 방문한 유저가 누구인지 연령대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매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매장 위주로 융합을 하고 또 역으로 저희는 반대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하철이나 버스도 가지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융합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하철에 있는 스크린도어에 나오는 5개 광고를 해당 역을 클릭한 지하철 앱에서 클릭한 유저에게 동일한 광고를 보여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도 역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쌍방향의 융합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 측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주시율이나 이런 기본적인 5개 광고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도 시도할 예정이고 추가로 인도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광고했을 때 과연 이 매장에서 판매율이 올라갈까? 이런 거는 이제 광고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전환율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혜리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주말, 주중 또는 시간대에 따른 앱 트래픽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 질문은 문양희 파트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앱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개의 앱이 약간은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T앱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트래픽을 보이는 게 금요일과 토요일이고요. 가장 낮은 트래픽을 보이는 게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에는 낮은 트래픽에서 점차적으로 올라와서 금토에 피크를 찍는 방식이고요. 네비앱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금, 토, 일, 주말에 아무래도 트래픽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봤을 때는 카카오 T앱은 출퇴근 시간은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조금 있고요. 가장 높은 트래픽을 보이는 거는 저녁 시간, 저녁에 이제 퇴근하면서 또는 한잔 하시고 택시를 타시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9시부터 12시 사이에 가장 높은 트래픽을 보이고요. 카카오 네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정도까지 낮 시간대에는 고르게 높은 트래픽을 보이고 이제 늦은 시간 또는 이른 시간에 트래픽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트래픽이 높은 시점이라고 한다면 연휴를 앞둔 전주 주말이 대부분의 트래픽이 터지는 지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질문은 박건희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오프라인으로 확장도 하고 상품뿐 아니라 플랫폼이나 CMS도 만든다고 하니 기존 사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특히 5개 시장엔 카카오 모빌리티 대비 규모가 영세한 업체들도 많이 있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개경연 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카카오가 한다고 하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웨비나에서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혼자 모든 걸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희가 모든 매체를 뭐 구매하거나 투자하고 CMS를 다 만들고 기존에 있는 매체들이랑 다 저거 뭐 CMS를 다 강제로 깔고 이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럴 의지도 저희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모든 매체사분들 혹은 CMS, 5개 광고 플랫폼과 다 연동이나 제휴 협력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광고 산업이라는 거의 특성 자체가 이제 온라인을 보면 통합을 하고 누군가가 다 혼자 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매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 그다음 광고 플랫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그다음 플랫폼끼리도 애드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뭐 네트워크 광고를 만들고 리얼타임으로 비딩을 하고 이런 생태계가 구축되는 게 사실 광고 산업의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도 그러한 광고 산업의 특징을 살려서 파트너분들과 함께하는 그 상생의 기치 아래서 이제 광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상생 및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이렇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알렉스 손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로 구현 가능한 O2O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문양희 파트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블루 RSE를 비롯해서 5개의 상품은 아직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가장 최근에 진행된 사례를 소개드리면 6월 1일에 개봉했었던 모 영화가 이제 개봉일에 맞춰서 카카오 T앱에서 브랜드 패키지를 집행을 하셨는데 그 집행 주차에 블루 RSE도 같이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카카오 T앱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하는 동안에 1차적으로 광고에 대한 노출이 있었고요. 이후에 택시를 탑승을 해서도 이제 영화에 대한 홍보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접하면서 좀 더 이제 심리스하게 광고를 접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조금 집중도 높은 노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카카오 T앱의 브랜드 패키지와 그리고 RSE를 함께 집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조익찬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택시들에게 어떻게 미디어 설치와 관리를 할 건지 그리고 모니터가 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건지 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개경연 이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블루 RSE를 설치하고 관리하는지에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블루 RS라는 이름처럼 카카오티 블루 택시에만 RS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티 블루는 저희가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 법인 사업자분들이나 혹은 개인 사업자분들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블루 택시의 탑승 경험의 유지를 위해서 퀄리티 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차량에 대한 관리나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RSE 기기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광고 플랫폼과 CMS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모든 설치되어 있는 기기를 하드웨어 기기를 이제 플랫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차량 번호와 하드웨어 넘버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매핑되어 있기 때문에 기기가 파손되었는지 전원 코드가 뽑혀 있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에러가 났는지 등등을 모두 트래킹하고 체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 기사가 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앱을 다시 재부팅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기기를 관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아무리 기술적인 아니면 정책적인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법인 사업자분들이나 기사님들이 마음으로 이제 그거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RS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의 일부를 택시 사업자분들이나 그다음 기사님들한테 수익 쉐어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RSE가 자연스럽게 관리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기가 꺼져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시중에는 저희 혹은 저희와 제휴하고 있는 회사 말고도 RSE를 설치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기가 전체 꺼져 있던 상태로 돌아다니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아니라 이제 그 회사의 기기를 보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수진 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최근 집행한 업종 중 가장 우수한 효율을 낸 업종 레퍼런스를 문의 주셨습니다. 문양희 파트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일한 업종 중에서도 캠페인마다 굉장히 퍼포먼스가 달라서 특정 업종을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브랜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였었던 거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집행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았던 것은 영화와 그리고 명품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면 팝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았던 캠페인이 가장 최근에 진행했었던 자동차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나 뭐 이런 캠페인 명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는 약간 이제 저희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에 대한 업종 효율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은 좀 앞 질문에 연결되는 듯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김태호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RSE 관련해서 가장 추천하는 업종이 있는지 또한 실집행하셨던 광고주들의 만족도가 어떠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문양희 파트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추천하는 업종이라고 하면 사실 폭넓은 업종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택시 주 이용자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성인 유저들이고 그리고 한 명 이상의 탑승을 하는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대부분은 TV CF를 집행을 하시는 광고주와 업종이 굉장히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광고주에 대한 반응을 조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브랜딩 매체로서 굉장히 신선하고 그리고 유효하다는 평가가 주대 피드백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방자영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카카오 T포인트의 활용 범위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지 그리고 리워드 광고를 통한 수익 확대 계획도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개경현 이사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T포인트는 이제 저희가 재작년쯤에 만들어서 지금 저희 앱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비스적인 관점에서 T포인트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과 그다음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은 저희가 노열티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노열티와 연계해서 이제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거나 아니면 쿠폰을 발행한다거나 이런 형태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냥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T포인트를 공동체나 혹은 외부사와 포인트 스왑을 통해서 다른 재화를 이제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의 고민은 이제 T포인트는 결국 기업들이 T포인트를 구매해서 저희 유저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이제 캠페인 효과를 높이는 이런 연계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탭을 만들고 거기서 T포인트나 혜택을 주는 형태의 광고 상품을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뒷부분에 말씀 주신 오퍼홀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특정 업체와 같이 오퍼홀 광고를 진행을 했었고 계속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쿠팡과 같은 광고주분들을 영입을 해서 진행을 해보니 전체 일반 캠페인보다 30-40% 이상의 효율을 보이거나 전체 매출에서 막 20%, 30% 이상의 매출 캐파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앱에서도 오퍼홀 광고의 노출량이 증가하고 그다음 유의미한 카테고리의 광고주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오퍼홀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신규 탭에 이어서 저희는 오퍼홀 광고도 점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박유진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질문을 2개를 남겨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개경연 이사님께 질문 드릴 텐데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이벤트가 진행되는 장소 인근에 유저가 도착할 경우 위치를 표시해주는 등의 상품도 준비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사님. 네, 예전에 저희 카카오 내비에서 이제 지도에 롯데마트랑 같이 쿠폰 관련된 마케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내비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 근처에 롯데마트가 보이면 거기서 쿠폰 알림을 주거나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는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광고주분이나 유저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착안해서 이제 지도에서 POI 정보를 가지고 유저가 그 인근에 갔을 때 마케팅이나 이벤트 알림을 하는 광고 상품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도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내비, 택시, RSE 이 3가지가 있는데요. 내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행 안정성이나 이런 고민들을 가져야 되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도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완료됐을 때 오는 기간 동안에만 지도를 보고 있고 목적지에 대한 타겟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RSE를 기반으로 내가 택시에 내릴 지점에 주변에 있는 쿠폰이나 광고 이벤트 행사가 있다면 안내해주는 혹은 꼭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뭐 현대백화점이나 같은 뭔가 메타한 건물이 있다면 거기서 진행하는 광고를 이제 지역과 같이 알려주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박유진 님이 주신 2번째 질문인데요. 배너 광고 집행 시 특정 유저만 타겟팅하거나 관심사에 기반한 타겟팅이 가능할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타겟팅이라고 하면 뭐 예시로 카카오티 블랙 주 이용층이나 마이카로 내차 등록한 유저나 특정 업종 배너 클릭한 유저, 카카오 티펫 이용 유저 등 이런 타겟팅을 문의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앞에서 이제 블루 RSE에 대한 타겟팅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질문이 오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온라인 광고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 패키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타겟팅을 진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브랜드 패키지는 저희가 타겟팅적인 관점의 상품보다는 T앱을 이용하는 모든 유저자에게 파워풀하게 노출을 보장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타겟팅을 적용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동영상 광고나 새로 생기는 배너 광고 상품에서는 당연히 관심사나 유저 타겟팅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예시로 드렸던 블랙을 탑승하고 있는 유저나 아니면 저희 비즈니스 콜을 활용하는 B2B 광고나 택시를 주로 사용하는 광고를 유저나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진행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타겟팅이 결국 유저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고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타겟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정환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바이크 렌터카의 경우에도 카카오 모빌리티만의 오프라인 광고를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도 계획이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경연 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바이커 렌터카 같이 택시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다른 플릿에서도 광고를 진행하려고 하고 꼭 DOH가 아니라 랩핑과 같은 OH 영역에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이크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을 했고 하반기에 광고 POC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택시 루프탑이나 이런 다른 매체에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광고를 바로 진행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운송사업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플릿에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질문을 남겨주시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질문은 마틴 킴 님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택시 급 점거 시 승객이 부딪히거나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보험과 설치 허가 등의 내용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개경현 이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RSE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이 승객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일단은 한국 법상으로는 RSE는 이제 5개 광고에 속하게 되는데 저희가 주행 중에 5개 광고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사고가 났을 때 법도 없고 그다음 보험 상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보험사랑 협의를 해서 주행 중에 사고가 났고 혹은 운행 중에 사고가 났고 정차 중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이게 RS로 인해 과실이 더 많아지고 혹은 상처가 더 커지고 피해 보상이 많아진다면 이제 저희가 가입한 보험에서 배상금을 드리고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빌리티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RS로 인한 유저의 다침이나 뭐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위에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선정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추가 당첨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웨비나 종료 후에 보내드리는 이메일에 답변 내용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정되신 분들께는 카카오 프렌즈 굿즈 세트를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귀여운 캐릭터가 새겨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보틀과 그리고 이제 라이언 차량용 방향제, 그리고 더운 여름에 쓰시라고 이렇게 핸디크레드 선풍기, 이렇게 3종을 모두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웨비나 종료 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카카오 모빌리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끝이 났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더욱 알찬 내용과 서비스로 찾아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경현 이사님과 문양희 파트장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먼저 개경현 이사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광고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웨비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크게 이제 5개 광고에 진출하겠다는 큰 포부도 밝혔고 많은 우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기존의 시장에 있는 사업자분들 그리고 새로 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분들과 원활한 협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 없이 저희한테 많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문양희 파트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어서 오늘 너무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내용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보시고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두 분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광고 마케팅 웨비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첫 웨비나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종료 후 화면에 QR코드가 나갈 텐데요. 웨비나 만족도 조사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50분을 선정해서 카카오 T포인트 10,000원이랑 그리고 저희의 심금을 울리는 후기를 작성해 주신 한 분께 아이패드 프로 11형 5세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 접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 등록 시 제출해 주신 이메일로도 만족도 조사 설문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제 저희가 이메일로 발송되는 링크는 사전 등록을 해주신 분들께만 보내드리니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등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되니까요. 앞으로도 카카오 모빌리티 광고 웨비나에 대해 좋은 의견 남겨주시고 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광고 사업에 대한 제휴 그리고 광고 집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